경쟁 체제로 이제 흘러가고 있고 어린 친구들이 가장 저는 눈에 띄었던 거는 역시나 김동준 선수가 가장 눈에 띄었다. 사실 목요일에 제가 현장을 갔죠. 화요일 목요일 경기. 네. 목요일에 9회 말 그 상황에서 김동준 선수 대타 나오는 거 보고 네. 그냥 전 기자실에서 그랬습니다. 이야. 과감하다. 예. 당연히 거기서 뭐 다른 선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김동준 선수가 나와서 진짜 끝내기 안타를 친다면 이거는 진짜 최고의 성공 체험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안타가 나왔을 때는 그랬죠. 네. 근데 그 자체도 본인이 이런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건 분명히 그쵸. 맞다고 보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그리고 또 그 경기를 결과적으로는 이겼고, 그게 저는 그 경기가 정말 두산을 좋아하는 팬들하고도 좀 소통을 했었거든요. 이게 진짜 찐 두산 팬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도파민 터지는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저는 그 경기를 잡은 게 생각보다 굉장히 컸다라고 느껴지는 게요. 이번 시즌 또는 지난 시즌에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 그런 상황에 끝내질 못하면 이 팀이 꼭 그 경기를 져요. 그렇죠. 그리고 분위기가 처박히고 헤어나오는데 정말 한참 걸렸는데 그 경기가 끝내기를 못 쳤음에도 실패가 일어났음에도 그 뒤에 다시 만들어내는 거 보고 뭔가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정말 우리가 예전에 좋아하던 자리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하는구나를 좀 느꼈던 경기였던 것 같고 김동준 선수 출루율이 4할 6푼 1인데 홈런도 홈런이지만 정말 놀라운 거는 이런 거포 유형이 사실은 출루율이 높을 수가 없거든요 생각보다. 네. 삼진은 약간 보너스 개념으로 들어오고. 그렇죠. 이 선수들 지금 모든 다 같은 표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간으로 그냥 잘랐어요, 제가. 화요일부터 일요일 경기까지. 네. 그래서 표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튈 수도 있고 저기에서 훨씬 더 처박힐 수도 있는 거여서 일단 이번 주는 이랬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김동준 선수 이렇게 했고 김민석 선수가 저는 이렇게 출루율이 높은지 몰랐어요, 이번 주에.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어제 만들다가. 인터뷰를 했죠. 김민석 선수도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히 본인은 잘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좀 버텼다고 하는데 사실 초대형 트레이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조롱으로 들리고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2군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잘 이겨낸 게 지금 그래도 다시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했고 김민석 선수가 열심히 하는 건 사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꾸준히 좀 기회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성원 감독 대행이 김민석 선수를 굉장히 이렇게 저렇게 써보려고 지금 포지션 변경 시켜가면서 1루도 써보고 예. 공격력이 뛰어난데 사실 공격력이 정말 뛰어난데 지명타자 스팟에 이 젊은 선수를 바꿔 키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는 그거 진짜 결사반대거든요. 젊은 선수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선수의 활용폭을 살려보고 수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공격력을 살리는 방안을 찾고 있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자리가 딱 잡히면 이 김민석 선수도 분명히 또 한 자리를 크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저도. 일단 어린 선수가 지명타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좀 요거에서 좀 논외로 얘기를 하자면 수비 포지션이 확실하게 안 생기면 본인 평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팀 선수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강백호 선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백호 선수의 포지션이 어딥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단안을 줘요. 그래서 김민석 선수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좀 뺑뺑이 돌고는 있지만 어쨌든 군대 갔다 와서는 하나 먹어야죠. 크리스 테일러가 돼도 되죠. 그래도 되죠. 예. 근데 이제 그러려면 타격이 정말 리그 최상위권이어야 이해가 되는 거죠. 3할 안팎을 꾸준히 칠 수 있는. 그래서 김민석 선수 출루율이 높았고 그다음에 이유찬 선수는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이 출루율이 왔다 갔다는 할 겁니다.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탄력 받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유찬 선수 콜업되고 난 다음에 괜찮아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고 특히 그 밀어쳐서 안타 만들어내는 그 포인트 컨택트에 젊은 선수들이 최근에 보면 컨택트에 굉장히 좀 포커스를 맞춰서 스윙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네. 김대현 선수도 미국에서 그 킹캉 스쿨에 다녀온 게 콘택트를 조금 더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본인이 준비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은 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생각보다 빨리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23년도에 물론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유찬 선수에 대해서 아쉬운 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24년에 하는 거 보고 저 친구 밀어줘야 된다. 왜냐면 저는 이전 이병휘 선수 이병휘. 예. 부터 이유찬 선수를 이렇게 좀 팔로우를 계속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혼자 보면서 근데 이건 좀 먼 얘기지만 이유찬 선수는 어쨌든 팀에서 NFS 자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죠. 항상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홍건희 선수와 류지혁 선수 트레이드 할 때 제가 그런 소리까지 했어요. 그랬죠. 저희 어. 그때. 왜냐하면 제가 그런 소리까지 하고 욕을 바가지로 먹거든요 팬들한테. 뭔 얘기를 했냐면 이유찬이라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멀티플레이어인 류지혁을 트레이드 카드로 쓸 수 있었다 두산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병희가 누군데요? 다들 그랬었거든요 그때. 근데 참 야구라는 게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거 맞습니다. 보면. 네. 그래서 이유찬 선수가 시리즈에 나와가지고 팬들이 더 반겼던 건 내야가 굉장히 어린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유찬이 그 중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진짜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격세지감이에요 진짜로. 사실. 예. 네. 근데 이유찬 선수가 어쨌든 자리를 잡고 중심을 잡아주니 나머지 내야들도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져가는 느낌의 시리즈여서. 아, 그 진짜 박준순이 공 잡고 그 투바운드를 던져갖고 아웃시킨 거 있잖아요. 예. 이야, 진짜. 근데 과감하다는 느낌이었고, 아, 이 선수가 왜 수비에 자신이 있다고 했나? 그걸 알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도. 자연스럽게 이제 박준수 선수 얘기를 넘어가자면 네.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시즌 초반에 정말 이게 뭐지라고 많은 팬분들이 그랬는데 배트 휘두르는 거며 수비하는 거 특히 네. 1군에서 딱 두 번의 수비 정도가 완전히 앵꼬가 나면서 홈 송구랑 나머지 이제 1루 쪽 송구에서 이게 뭐지 이랬는데 이 선수가 뭐 한 달 조정 기간 거치고 와가지고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어 지금. 아, 보여주고 열심히 있습니다. 했어요. 예. 열심히 잘했고, 이군에서도 항상 본인이 콘택트만큼은 정말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대요, 타격은. 그리고 수비에 대해서도 사실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약하다는 평가는 덕수고 시절부터 받아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본인이 좀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 프로에서도 수비로도 공수를 겸비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을 했는데 결국 그게 노력으로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예, 지금 그런 모양새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행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상위 라운드에서 내야수를 뽑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팜에 대한 이 갈증이 컸다는 있었으니까. 거죠. 네. 근데 일단 1년 차부터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 아, 같아요. 1년 네. 차부터 뭔가 보여주는 선수들이 있다는 건 진짜 미래를 봤을 때 진짜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박준수 선수에 대해서 이 비판의 여론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첫 타석에. 근데 이제 모든 선수들이 데뷔 시즌 이정후, 강백호 같을 수 없으니 천천히 보자였는데 점차적으로 기대를 하게 만들어주는 선수인 것 뭐 같습니다. 당장 올해 뭐 신인왕급으로 지금 폭발한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어도 예, 본인이 노력에 따라서 레귤러의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주고 끝낼 수 있다라고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그래서 저희 출루율 다음 하단바 또 있거든요. 다른 선수들 좀 이제 여기는 좀 제가 톡식하게 할게요. 예. 저희가 아무리 두산이 이제 버튼을 눌렀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리툴링이든 리빌딩이든 어쨌든 가을 야구의 도전에 완전히 목매이는 것보다는 미래를 향한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네. 25 시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출루율 이제 나머지 선수들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는데 김인태 선수는 좀 제외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연차도 있고 그리고 뭐 기회 자체가 뭐 대타 뭐 포함해가지고 잘 맞은 타구가 예. 많이 잡히기도 했고요. 예, 그거는 좀 빼도 될 것 같고 김대한 선수가 홈런을 쳤음에도 출루는 그렇게 많이 못했다. 아 진짜 안 잡혀야 될 파울플라이가 잡히고 네. 좀 잘 맞은 타구도 많이 수비에 걸리고 했었는데 네, 타구의 질은 저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저도요. 김대한 선수의 타격을 되게 유심히 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김대한 선수 나올 때 등장곡이 진짜 귀에 팍팍 꽂혀요. 처음 들었는데 뭘 쓰지 지금 김대한? 러브 어택. 예전에는 이제 그 대한이 살았다라고 예. 노래 있거든요. 저희 네. 이제 그거 쓰는 거 보고 노래가 이제 뭐 가사가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막 그런 노래를 썼었는데 지금은 러버텍 쓴다고. 예, 진짜 이러면서 막 저 듣거든요 거기서 유심히 보게 돼요. 빨려 들어가요 막 네. 타석에 타구들이 괜찮아요. 근데 많이 잡히고 파울 플라이도 이게
관중석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잡히느냐의 경계에서 잡히는 경우가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지금 타격 밸런스나 이런 거는 본인도 뭐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나쁘지 않아 보인다. 네. 예. 그러고 저희가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제가 주간으로 잘라서 그래요. 지난주에 네. 스몰 샘플이 엄청 스몰 샘플이에요. 뭐 20타석이 안 되는 선수들이 태반입니다. 다 그렇죠. 레귤러를 안 났기 때문에. 7타수 1출루가 1할 4푼 3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좀 저랬구나 지난주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다음 이제 이 체제가 굳혀질 거니까 보통 예. 다음 달에 방송에는 월간으로 갖고 와서 그때는 월간. 어느 정도 쌓일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김희태 선수가 의외로 일단은 어린 선수들 기회를 주다 보니까 계속 대타로 나오고 있어요. 대타에서 임팩트가 크긴 하죠, 사실. 임팩트가 굉장히 큰데 이 김인태 선수도 대타 하려고 1군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또 주전으로 나갔을 때 확실하게 본인 걸 보여주면 되죠. 김인태 선수는 사실 이제는 저는 인태 선수가 분명히 1군 선수라는 그 확고한 자리는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군 선수라는 거는 확고해졌고 거기서 본인이 더 레귤러냐 아니면 레귤러와 벤치 사이냐 이 사이에서 그 작은 틈으로 올라가면 또 몇 년 동안은 쭉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정말 아쉬운 타자인 것 같아요. 이 김민태 선수도 김민태 선수지만 김민혁 선수가 그러니까 근데 조성환 감독 땡이 인터뷰를 했잖아요. 센투스라고만 붙었다. 내가 예. 잘못 올린 것 같다. 근데 요 인터뷰가 사실은 팬들의 마음을 굉장히 울렸거든요. 왜냐하면 또 전 감독님 머리채 잡아가지고 미안한데 전 감독님이 인터뷰에 이렇게 선수들을 내릴 때 워딩이 굉장히 셌어요,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쓰임새가 없다. 이거에 이제 팬들이 꽂혀가지고 막 예민해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일단 김민혁 선수가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맞습니다. 조성환 감독 대행 이야기처럼 너무 센 투수들만 만났어. 네일, 제임스 네일 뭐 계속 그랬는데 저 분명히 파워 툴은 있는 선수니까 네. 또 본인이 잘 준비해서 올라오면 안 쓰지 않을 거예요. 예, 지금 뭐 이게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리고 조성환 감독 때는 언제든지 젊은 선수들과 뭐 레귤러였다가 부상으로 떠났던 선수들 다 동등한 동일선상에서 동등하게 비교를 한다고 했으니 본인이 보여주면 또 올라오는 거죠. 김민혁 선수는 전 개인적으로 좀 선수 이 코칭 스태프들의 이야기가 물론 다 들어가겠지만 좀 그거는 하나 본인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이걸 전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침에 사실 할 짓거리가 없어가지고 퓨처스 경기를 그냥 켜놓고 계속 보거든요. 유튜브로. 네. 예. 거기에서의 김민혁 스윙이랑 1군에서의 김민혁은 완전히 다른 좀 스윙이에요. 작아지죠. 예. 일본에서 확실히. 예. 말이 안 될 정도로 이게 다른 선수가 스윙 돌리는데 싶을 정도로 스윙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실 김민혁 선수 유형이 제가 감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박병호 선수도 입단해서 한 7년 동안 안 터졌잖아요. 사실 뭐 아름다운 일주일 이런 상황들만 있고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대를 받아온 선수들이 뭔가 터뜨리지 못하고 1군에서 기회를 받았을 때 힘이 엄청 들어가거나 부담을 진짜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민혁 선수도 이제는 진짜 보여줘야지 하는 그런 심리적 압박이 없지 않아 보여요. 또 지난 시즌에 그 불의의 그 사태로 좀 오랫동안 쉬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보여주고 싶은 그 의지가 강해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많이 내려놓고 보여주면은 쓰니까 지금은 그런 컨트롤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 퓨처스에서 던지는 투수들하고 1군 무대에서 던지는 투수들의 이 차이가 다르긴 하죠. 엄청나기 굉장히. 때문에 좀 그거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는 건가 싶다가도 일단은 그냥 저는 뭐 이 선수가 잘했으면 좋겠다는 뭐 팬이면 당연한 거고 이 선수를 개인적으로 응원한다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 선수가 타석 하나 들어올 때마다 어쨌든 이 지나왔던 기간을 야구를 좀 보신 분들이라면 봤잖아요. 예.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기대를 하게 했던 시즌들도 있었고 안타깝죠 사실은 뭐 22 시즌 이럴 땐 진짜 기대하겠죠. 예.
그냥 안타깝다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잘 맞습니다. 만들고 다시 올라왔으면 좋겠고 여동건 선수가 2루로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타격은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잘 쳐요. 네, 하드 비율도 생각보다 높고 근데 이제 잡히는 게 너무 많았고 다만 어제 그제 문제가 터졌죠. 일요일에 네, 그 출루는 김동혁을 출루시킨 부분은 저도 보고 나서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와 했어요. 그러니까 3바운드가 되고 그걸 잡았으면 돼요. 그쵸. 나와서. 네, 근데 거기서 한 바운드를 더 보다가 그 공이 이렇게 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아직 타고 판단, 뭐 대시 조성환 감독 대행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과감하게 하다가 실책하는 거 아무 문제 없다. 맞죠. 예. 바운드가 이미 2바운드만 돼도 공이 바운드가 완전히 이상해질지 모르는데 바운드 하나 더 주는 건 주자 살려주는 거고 김동혁 선수 발 빠르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생각을 확실하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수비를 해야 되고 좀 더 과감하게 대시해야 되고 바운드 하나를 좀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 그 수비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타 팀인데 작년에 전민재 선수가 생각나는 수비가 과감하게 대시하지 못하고 바운드의 계산이 아직 미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대시를 잘라먹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또는 예. 내가 이걸 여기서 웨이팅을 해가지고 잡고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미숙해 보였다. 딱 작년 전민재 선수가 그랬거든요. 사실 수비에 대해서는 바운드를 더 주면 더 줄수록 타자가 살아날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바운드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 또 수비 포메이션을 짤 때 타자의 걸음걸이와 주력을 계산을 해서 이미 위치를 갖다 놔요. 거기서 그렇죠. 편안하게 던지면 아웃시킬 수 있는 거리에 갖다 놓는데 그런 상황에도 아무래도 젊은 선수들은 좀 급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소가 보통 일어나는 시간이 5시 정도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네. 이제 말소 목록에는 명단에는 여동건 선수가 들어가진 않았다. 네. 그래서 조금의 더 기회를 받는 것인가에 대한 거는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봐야죠.